며칠 전에 지난 11월 18일입니다. 제가 장난감 노점상을 한번 구상해 보려고 서울 동대문 장난감 도매시장을 다녀왔습니다. 결과를 보고 드리자면 썩 희망적이지가 않다. 아니 절망적이다. 그렇게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. 이제 그 시장 안에 제일 큰 도매상에 들러서 사장하고 면담을 해봤어요. 근데 사장이 나이가 우리 또래보다도 더 든 것 같기도 하고 아마 시장에서 잔뼈가 굵은 듯한 그런 모습이었는데 그분 이야기가 요즘 엄마들은 길거리 물건을 사지 않는다. 그래요. 그래서 이 장난감이란 게 내가 생각하기에는 충동 구매적이라 애들이 사달라고 저러면 사줄 수밖에 없지 않느냐. 그랬더니 그렇다 하더라도 이 노점 단속이 심하기 때문에 베개 날 수가 없다. 이런 이야기를 해요. 그래서 제가 예전에 자파 노점상을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이제 아파트 단지나 이렇게 몫이 좋고 노점상이 이렇게 군락을 이루어진 곳, 이런 것은 다 진입 장벽이 있어요. 그 진입 장벽을 넘어가려고 하면은 이 조건이 있는데 입회비가 얼마, 월회비가 얼마, 이런 식이죠. 사실 이 노점 연맹이란 것이 그 소외계층 아니었습니까? 이 가게를 낼 형편이 못 되어서 노점상 하다가 이거 마구 단속 당하고 이러니까 자기네끼리 이제 힘을 모아서 연맹을 조직하고 이제 겨우 어떻게 입지를 잡은 것인데 그들이 또 다른 기득권이 돼 가지고 그 장벽을 또 치는 거예요. 그래서 더는 못 들어오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셈이죠. 그래서 그 노점 연맹에 들어가지 않고 뜨내기로 장사를 해봤어요. 그런데 그 당시가 2005년도 6년도 그 당시였는데 그 시절에도 그 길거리 물건은 안 사더라고요. 제가 그 자파 중도매를 해서 중도매 가격으로 때려도 안 사요. 안 사고 이리저리 자리를 옮겨 다니다 보니까는 쫓겨다니느라고 볼일 다 보겠어요. 이 사방 이해관계가 충돌되는 곳에서 자꾸 쫓아내니까는 그때를 생각해 보면 이 장난감 사장님 말씀과 일맥상통하다. 이래서 이 노점상에 대해서는 확실한 앞자리가 보장되지 않으면은 함부로 시작해서는 안 되겠다. 이런 생각을 하고요. 이 유망한 부업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앞으로 취재를 해볼 작정입니다. 취재를 해서 여러 사람이 그 취재 내용을 보고 판단할 수 있도록요. 근데 이 취재도 사실은 좀 어려운 게 맞아요. 이 우리 때 나이 되는 사람들은 그냥 둘이서 이야기할 때는 이야기 잘합니다. 잘하다가 이 녹화하자 하고 카메라 이렇게 설치하면은 막 한사코 거부하고 안 하려고 그래요.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날 때 군사 독재 시절에 태어났지 않습니까? 그리고 거기서 쭉 자라가지고 40 중반이 넘어서야 거기서 벗어나니까는 그런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남한테 얘기를 함부로 한다는 것이 굉장히 두려운 현상이죠. 그래서 제가 그건 이해를 하고요. 자, 노후 부업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기로 하고
또 은퇴 후에 얻을 수 있는 직장이 뭐 좀 있죠. 근데 제가 경험한 것을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. 저는 이제 아파트 경비를 한 적이 있는데요. 한 1년 6개월 정도 했어요. 근데 아파트 경비는 일단 교육을 받아야 해요. 그 사설단체에서 그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교육을 시키는데 다 돈 벌어 먹자는 수작이죠. 그러나 그 아파트 관리소 입장에서는 뭐 모든 노인들이 그 교육을 받고 나니까는 그 받은 사람 쓰지 안 받은 사람 쓰려고 하지는 않거든요. 그래서 하소연히 받아야 돼요. 이제 아파트 경비는 대개가 거의 99%가 24시간 격일제입니다. 24시간 일하고 24시간 쉬는 거죠. 월급 수준은 뭐 지역이나 경우에 따라서 아파트마다 다 조금씩 다르기는 합니다만 대체로 한 180만 원에서 220만 원까지입니다. 그 격일제로 24시간 한다면은 하루에 12시간씩 하는 셈이죠. 그럼 한 달에 30일이나 31일 중에 휴일은 하루도 없다는 얘기예요. 꼬박 하는 셈이죠. 그리고 1일 12시간 근무하고 야간 수당 붙고 휴일 근무제 적용하자면은 그 최저임금을 적용해서도 적어도 한 350만 원 이상 되어야 하는데 어째서 180만 원에서 220만 원 밖에 안 되느냐 하면은 이 사람들이 휴식 시간을 하루에 6, 7시간 잡아버려요. 이거는 뭐 완전한 꼼수죠. 휴식 시간 잡는다고 해서 휴식할 수 있는 것이 아파트 경비가 아닌 것이죠. 뭐 그거 꼭 경험하지 않더라도 짐작되지 않습니까? 뭐 이 노동 환경이 좋은 외국 같은 경우에는 출퇴근 시간도 근무 시간으로 잡아주는데 직장 안에서 휴식하는 게 어떻게 그게 휴식 시간이 되겠고, 또 아파트 경비 같은 경우에는 휴식할 수도 없어요. 보통 한 12시에서 새벽 4시까지는 잠깐 눈을 붙일 수가 있는데 그것도 경비실 안에서 의자에 앉아서 눈을 붙일 수 있는 것이죠. 그리고 또 다른 경우에는 재래시장 주차 관리를 해봤어요. 이것도 한 1년 6개월 정도 해봤는데 제가 근무하던 곳은 오전 8시에 시작하면 오후 6시에 퇴근하고 11시에 시작하면 오후 9시에 마무리 작업까지 해요. 그러면 이 경우나 저 경우나 하루에 10시간 정도 근무한다고 봐야죠. 그런데 월급 수준은 160에서 180 정도 돼요. 그리고 앞서서 아파트 경비나 재래시장 주차요원이나 회사에서 식사 제공을 하잖아요. 식사비는 자기 돈으로 해결을 해야 돼요. 그 이제 주차요원은 그래도 이 돈을 만지는 직업이니까는 그나마 밥값 정도는 이렇게 생길 수도 있어요. 또 제가 마지막으로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이 요양병원 야간 경비예요. 이거는 오후 5시 반에 시작해서 다음날 아침 9시까지 하는데 15시간 30분 일하는데 15시간밖에 근무를 안 잡아줘요. 30분 손해보죠. 근데 여기서 심각한 문제는 15시간 중에 9시간은 휴식 시간이에요. 나머지 6시간을 그것도 최저임금을 적용해서 월급을 산정하니까
한 달에 130만 원 됩니다. 근데 여기서 근무하다가 학교 야간 경비로 간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참 한 200 받아요. 그러니까 학교 같은 일에 관공서는 또 원칙을 지키려고 하죠. 그 여기하고 70만 원 차이 나지 않습니까? 여기 9시간 휴식 시간 중에 쉴 수 있는 시간은 한 4시간 정도 보면 될 거예요. 그러니까 5시간을 야마시 당하는 거예요. 대충 이 노인들 일자리가 이렇습니다. 뭐 경우에 따라서 조금 차이도 있고 지역적으로도 조금 차이가 있고 뭐 그렇기는 하지만은 종합적으로 볼 때는 거기서 거기고 할만하지가 못해요. 그리고 이런 일도 60대 중반이 한계입니다. 그 70 가까이 되면 사람을 쓰려고 하지를 않아요.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는 노점상은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고 또 이렇게 막일 노인들한테 주어지는 막일은 그 환경이 열악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요. 그래도 우리 운유세들의 보다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다 같이 모색해 보기로 하겠습니다.